아베가 자신의 허물을 다 없애버리고 도망가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본 지식인들의 호소가 뒤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는 보전 규칙 없는 아베 총리의 기록을 아베가 퇴임 전에 버리고 튈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재 아베의 사임 표명 이후 관저에 있는 총리에 관한 기록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총리의 기록은 사후 검증이 필요하고 1급 역사 자료가 되지만 퇴임 시에는 이를 보존할 규칙이 없어 폐기된 사례들이 있다면서 역대 최장 정권이었던 아베 정권 하에서 중요한 정책을 많이 적용했고 모리토모 학원 등의 아베 스캔들도 있었기에 지식인들이 아베가 관련 문서들을 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2019년 2월 국회에서 보유문서 유무에 대한 질문에 외국 주요 인사로부터의 편지나 퇴고 흔적이 남는 스피치 원고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문서들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문서 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각 행정기관이 관리해야 함에도 아베는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사적 문서로 취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아베가 보유한 문서의 원본이 각 부처에 남아있다고 해도 관저에 있는 문서에는 메모 등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다른 가치를 가졌을지도 모르며 보좌관과 비서관 등의 기록까지 모두 철저히 폐기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민간단체인 정보공개 클리어링하우스의 미키 유키고 이사장은 관저와 정당이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하였는데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라는 호소와 함께 이전부터 공문서를 함부로 폐기한 불미스러운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관저에 어떤 문서가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서 아베 정권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워낙 많은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아베이기에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불치병이라며 자연스레 튀려던 아베이지만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면서도 문서들만큼은 반드시 폐기하고 떠나려 할 테니 막아달라는 지식인들. 일본은 수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를 맘대로 폐기할 수 있는 참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가이기에 지식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돌이켜보면 아베의 7년 8개월은 허세와 허위의 산맥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공수표와 호언장담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는 미사여구뿐이었으며 그는 자기애에 가득 찬 인물이었다는 니칸 겐다이의 아베에 대한 해석처럼 그런 아베가 자신의 치부를 남겨둘리는 만무하기에 아베의 무사 탈출이 가능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당분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무사 탈출을 위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 그는 범죄자이며 테러리스트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자세를 가진 스가 요시히데를 내세운 아베이죠. 로이터 통신은 아베의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가가 아베의 수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경제를 폭망시킨 원인으로 이미 검증된 아베노믹스를 스가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외교 안보에서는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국의 눈치를 살필 것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베가 마리오탈까지 뒤집어 써가며 간절히 바라던 올림픽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개최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본 내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그 수건을 이루기 위해 도쿄올림픽 주최 측이 백신 없이 올림픽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전하고 있는데요. 허나 이런 아베의 염원이 실현되기엔 그 앞에 매우 큰 암초들이 가로막고 있어 그 길이 매우 험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총리 후보들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의 정치인 2명인 일명 펀쿨색좌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과 극우 선봉장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가 각각 방사능이라는 키워드와 극우 민족주의적 역사수정 도쿄라는 키워드로 아베의 수건을 망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펀쿨 색좌의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면 그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벗겨내는 제염이라는 작업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토양을 꺼내서 채소 재배를 추진하는 충격적인 짓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류코쿠 대학 정책학부 교수인 오시마 게니치는 일본 미디어 론자를 통해 현재 일본의 환경부가 이 제염 토양을 꺼내서 다시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환경부는 저 제염 토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흙으로 복구하여 이용하고자 해왔기에 이전부터 필자
필자는 주목해왔다는 것인데요. 허나 2020년 5월에 펀쿨색좌 환경부 장관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꽃을 재배하는 것 이외에 대지진 이전에 주민들이 재배하던 식용작물의 시험 재배도 실시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는 필자는 이 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았고 필자가 이 내용에 행정문서 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현재 일본 환경부가 재염 지역이 너무 방대하여 그 토양을 모두 복구하기엔 그 양이 너무 막대하기에 이 재염 처리된 흙을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쉽게 말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현 환경부의 방침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환경부의 꼼수에 대해서도 지적하는데요. 이 재염 토양을 재생해서 재생자재로 이름을 바꾸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름을 바꾸어봤자 낮은 레벨이긴 해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비밀리에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진 일본 환경부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서들도 비공개로 진행하였기에 일본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후쿠시마 농산물의 반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수입이 막혀 있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농산물은 올림픽 선수촌은 물론 일본 전역으로 뿌려질 것인데 만약 이런 비밀리에 재배된 농산물이 대대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일전부터 있었던 후쿠시마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환경부의 펀쿨색좌보다 더 경악할 사람은 바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인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1923년 일본에는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이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이 더욱 거세졌는데 결국 그들은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고 자경단을 조직해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잔악 범죄 행위를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1974년 이후부터 도쿄도 스미다구 도립 요코하미초 공원에서는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이 도지사라는 작자가 극우단체들과 함께 이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리테라와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인 이치카와 하야미의 칼럼에 따르면 매년 5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모여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 행사에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반 참가자들의 참여는 자제가 권고되어 이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는데 올해 행사에서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기사는 우선 영화 플래툰 등을 연출한 헐리우드 영화계의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악하여 분노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와 관련해 미국인들은 일본의 40년에 걸친 한반도에서의 잔혹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이후 유언비어에 선동된 군과 경찰, 민간 자경단에 의해 수천 명의 조선인과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이 무서운 부정의를 기억하고 반성하며 대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사를 부정하고 수정하려는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일본 극우들이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하고 있다라는 추모 메시지를 전했음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기사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지적하듯이 최근 일본에서는 우파에 의한 역사 수정 움직임 속에서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라는 등의 루머가 나돌고 있다면서 이 역사 수정의 선봉장이 바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자는 역사 왜곡을 하려는 이 극우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한 적도 있다는 것이며 이 단체들은 자민당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이런 관계가 있기에 극우단체의 집회를 허가하여 추모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조장한 고이케 도지사라는 것이죠. 고이케 도지사는 첫 당선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역대 도지사들이 이 행사에 해마다 보내오던 추도문을 4년 연속 보내지 않고 있고 올해도 보내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해 이 행사를 방해하는 일본 극우 집단들의 집회를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극우 단체들의 주장을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하여 왔는데 이제 이 작자는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추도식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극우 단체들에 대한
대한 항의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도쿄도는 반대로 그것을 봉쇄하는 움직임을 벌였다는 것인데요. 추모식 실행위원회의 공원 점유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상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반면 극우단체의 집회는 쉽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인류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데 하물며 가해 당사자인 일본이 그 기억과 반성을 잊지 않고 이러한 추모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기사는 고이케 도지사와 증오단체의 역사 부인 차별 선동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된 올림픽의 공식 명칭은 일본 올림픽이 아니라 도쿄 올림픽이죠. 극우단체의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이 도지사로 집권하며 관할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곳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런 올림픽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올림픽의 정신에 단 1%라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